근데 얼마 전에 이게 깨지는 사건이 좀 발생합니다. 친한 친구랑 이렇게 놀다가 걔가 이제 제 방에 있는 파스텔이랑 스케치북 보고서 "강변 가 가지고 그림 그릴래?"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시간이 늦기도 했었고 아직 겨울이니까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평소였으면은 그때도 실제로 좀 망설이기도 했고 좀 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나가서 손 얼면은 또 그림도 잘 안 그려질 거고 추우면은 또 지치고, 그러면 돌아왔을 때 또 다음날 스케줄에 지장 생기고,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따뜻한 데 가 가지고 뭐 "들어가서 그림 그릴까?" 그랬는데, 또 뭔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나 스스로도 어딘가 짜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음. 그때 이제 저기 시간도 늦어 가지고 사실 열려 있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뭇머뭇대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 "지금 안 그리면 저거 몇 달 동안 안 쓸 것 같다." 해 가지고 "그래, 맞는 말이다. 나가자." 해 가지고 그거 들고 나갔어. 당연히 추웠고 뭐 당연히 손 얼었고 뭐 당연히 이제 피곤하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행복했어. 막 이제 어깨너머로 그 옆에 있는 친구 그림 그리는 것도 구경하고 뭐야 쟤 잘 그리네?"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약간 분발해서 하고, 이제 손 호호 불어가면서 녹여서 그림 그리고 집중하니깐 또 추위도 좀 덜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 산책하는 거 구경하고 저기 전철 지나가는 거 보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다 재밌는 거야. 여기서 일단 한번 제가 그 오랜 시간 마음속에 세워놨던 벽을 하나 깼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최근에 좀 오늘 있었던 일이랑 좀 이어지는 거였는데, 이제 정규 앨범을 이미 싹 다 녹음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들으면서 '아 뭐지? 분명히 되게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뭘까 이 아쉬움은? 왜 이렇게 밋밋한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녹음했던 데모 파일을 들었어요. 근데 딱 듣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 분명히 저 때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경험적으로나 훨씬 부족했고 곡구성도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지루했고, 그런데 듣는데 야마가 있는 거야. 적어도 일단 '이 새끼 봐라. 한번 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야마가 있는 거야. 그걸 듣고서 딱 돌이켜 봤는데 내가 근 몇 달 동안 녹음을 너무 편하게 했어. 그냥 쓰레빠 그냥 훌렁훌렁 신고 가 가지고 그냥 힘도 별로 안 들이고 슥슥슥 녹음하고 돌아와서 끝. 이게 다였던 거야. 그런데 딱 그때 녹음된 걸 들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저 때는 녹음을 진짜 엄청 힘들게 했어요. 또 엄청 힘들게 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진짜 온몸의 힘을 다 짜내 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게 녹음하다가 진짜 그 몸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힘들게 녹음했어. 성량을 진짜 쥐어짜냈지. 그런데 최근에 녹음했던 것들은 내가 그냥 진짜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녹음을 했던 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싹 다 재녹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 녹음하고 왔는데 분명히 이렇게 녹음하니까 컨트롤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좀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아 이게 맞구나.' 일단 들었을 때 힘이 있고 야마가 있다. 그쵸. 어떻게 본다고 하면 소울이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이 다 빠지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야.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가람씨 모순인가 봐요. 통제감을 원하는데 정작 도파민은 도전과 날것에서 느끼는 거. 아니요. 이제 괴롭다기보다 이제야 좀 알게 된 거지. 당연히 이렇게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래 내가 아차 싶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왜 평소에 그 정도로 빡빡하게 통제를 하면 사는지 그 이유를 까먹었던 거야. 그냥 자기 통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던 거지. 이렇게 쏟아내는 거, 전력을 다하는, 전력 투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전력 투구라는 거는 전력이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한다는 거잖아. 근데 매일 있는 힘을 다하면서 살 수는 없다 보니까 내 자신을 언제든 쏟아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시작하고 통제를 시작했던 건데, 정작 매 순간 통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관성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평소에 느끼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인간 유아람이 갖고 있던 매력조차도 많이 잃어버렸던 거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 유아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마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를 보고서 뭐 이제 멋있다거나 아니면은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저렇게까지 자기 꿈에 대해서 진심이고 망설임 없이 들이받고 전력을 다하는 게 너무 멋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런 나를 되게 좋아했어. 나 스스로가 그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매력을 그동안 못 느꼈던 것들도 사실 어쩌면 이해가 돼. 내 스스로가 나를 잃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거 방송도 있고 그리고 내일 진짜 하루 종일 일정 있어가지고 쉬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 이러다가 또 내일 뭔가를 또 펑크 낼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냥 녹음 진짜 전력을 다해서 하고 왔어요. 너무 즐겁더라. 에너지는 총량이 있죠. 그럼 금방 번아웃 오니까 한번 번아웃 오고 나면 다시 고삐 잡기도 엄청 힘들고 관성을 놓아버리면 다시 못 잡을까봐 더 쥐어짜고. 맞아. 그냥 결국에 어떤 올인이냐 통제냐 이거는 사실 양립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 둘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만났다 그 뭐지 등산 좋아한다고 했던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헤어질 때의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도 좀 이래저래 할 말들이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평소에 이제 저는 그때 저녁 방송하던 때였으니까 저녁 방송 해야 되니까 계속 같이 놀고 싶은데 놀다가 중간에 보내줘야 했던 그때의 모습들이라든가 등산하면서 좀 오래 돌아다니고 싶은데 저 방송해야 되니까 빨리 돌아가야 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한 거야.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그거를 마음 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야 됐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박진영 씨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박진영 씨는 그렇게 빡빡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벌이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과 재미를 주는 순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내가 주변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오래오래 후배들한테 사랑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앞으로도 나는 먹을 거 가리고 또 깐깐하게 굴기도 할 거고 그러겠지만 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 시간이든 체력이든 무엇이든 무리를 해서라도 소모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게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몰라. 어떻게 손해 하나 안 보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내가 되게 이기적이었던 거지. 어떤 리스크 하나 안 지고 살려고 했으니까. 정작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은 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일본 가는 것도 좀 비슷해요. 지금 가면 안 돼 사실. 근데 지금밖에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지금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개방적이고 뭐 또는 진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되게 전통적인 가치관을 숭상하고 그리고 사는 방식도 되게 올드스쿨이에요. 저희 그런 올드스쿨적인 관점이 뭐냐? 그냥 딱 그거야. 그래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진짜 가부장적입니다. 책임을 다하면 존경을 받는다. 저희 기본 사고 회로입니다. 그리고 설령 마땅히 받아야 했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군소리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냥 극한의 마초이즘이죠. 생긴 거랑 다르게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되게 마초적입니다. 모르겠어. 왜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태생적인 부분이 큰 건지 아니면은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저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알고 컸고. 그래요. 이거를 보고서 누군가는 자학적이라고 하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우리네 아버지 세대 같은 거지. 진짜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회사에 바쳐가지고 돈 벌어다 주고 유학 보내고 집 마련하고 그랬어. 그래서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인 거야. 애가 클 때 옆에 있었냐고. 그리고 일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정말 가혹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비교적 좀 트렌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덜 날 수는 있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뭐 지금 와서야 이제 그런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동정이라든가 뭐 이해가 많이 이제 재평가 형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그 환경에서 그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식들이 디폴트 값으로 있겠어요. 그치요. 개꼰대 마초 어쩌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꼰대스러운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전체주의자 소리 듣고 막 그러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이유는 개인은 너무나도 작고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 내지는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고 수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부품 취급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죠. 그래 솔직히 지금도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네 맞아요. 근데 현대 교육은 권위를 해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는 참 구시대적인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전히 이런 구닥다리의 저가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순도 100% 구닥다리일 필요는 없다. 뭐 강철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가야 더 단단해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적어도 조금은 행복할 줄 알고 그래도 옆에 있을 맛은 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부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야 좀 인간 유아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책임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깐깐하고 구닥다리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옆에서 툴툴대면서라도 남아있을 정도의 사람은 되도록 노력하려고. 제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신도림 밖으로 아예 안 나갔어요. 그거 하루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돈이고 시간이고 체력이고 너무 많이 갈려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지. 와라. 내가 밥은 살게. 근데 저 당장 어제 수원 놀러 갔다 왔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 전에는 강서 가가지고 이제 뭐 좀 만들고 왔고, 오늘도 갑니다. 앞으로도 좀 그러려고. 내가 또 좀 찾아도 가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시간 좀 내고 억지로라도 좀 빼보고 그러려고. 책임감과 능력이 공존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유아람 씨도. 참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따뜻합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게, 저기 머무르다 스태프들끼리만 좀 모여가지고 우리만 머무르다 파티 한번 하자. 요 얘기 제가 한번 꺼냈어요. 이제 통금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여행은 힘들겠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작년 말부터 약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따로 밥 먹고 막 그러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기는 해요.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내서라도 사람들이랑 좀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나만큼 시청자 따로 많이 만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튜버들 보통 집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아 그치, 다른 방에서 그럼 존목이라고 뭐라 하지. 그래서 여전히 최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좀 비효율적으로 살려고. 그게 요즘에 되게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초반에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재밌어요. 이제 막 사방에서 있는 일들 다 붙잡고 있느라 이 사지가 찢어질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평생 이러고 살 것도 아니고 뭐 해보다가 뭐 접기도 할 거고 뭐 그러겠지만 약간 그런 거지. 아니 결국에 접을 거면 왜 함? 뒤질 건데 왜 삼?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즐거움들이 있고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치. 캠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좀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맞아요.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 너무 오래 가진 않았으면 좋겠지. 근데 심지어 이것마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녹음하다 보면은 이제 슬슬 힘 후달려가지고 하씨 집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거든. 근데 딱 그 정도까지 감정을 느껴야 돌아갔을 때 진짜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제 러닝 뛸 때 그 호흡이 가빠져야 이제 진짜 뛴다는 느낌이 드는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그 일이 여러 가지 펼쳐나가지고 답답하고 지치고 그러는데 요 정도로는 지쳐봐야 일을 하는 맛이 난다. 참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엉망진창인 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들었든 아니면 뭐 바보 같았든 뭐 미련했든 아니면 뭐 엉망이었든 남자들 군대 얘기 평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만큼 힘들고 바보 같고 미련하고 엉망이었던 때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나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왜 우리가 학창시절 얘기 맨날 만나서 하겠습니까? 정말 가진 거 없고 바보 같던 시절이니까. 여행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기 일본 여행 가는 것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그 그림 같이 그렸던 친구랑 막 여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소리 했었어요. 야 너 이번에 일정 되게 빡빡하게 짰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나 그냥 좀 가서 쉬고 싶은데 라고 했을 텐데 보면서 내가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 그래 근데 기왕 가는 거 고생도 좀 해봐야지. 그래 나는
드디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심지어 혼자 하면 방황이지만 같이 하면 모험이다. 그치, 주어진 상황에서 뽕을 뽑는 자세. 사실 이제 저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 말에 대해서 요즘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좋은 말인 것 같아. 맞아, 저거 참 좋은 말이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맞아, 진짜 너무 좋은 말이다. 바보인 나도 허락할 공간. 그래, 그건 것 같아. 연기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정, 이런 각도가 아니면은 막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약간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근데 꼭 멋있어야 되나요? 그러시는 거야. 그때 이제 뒷골이 땡했는데 지금 저 말 보면서 똑같은 감정 느낍니다. 그래, 최적화라는 거, 그리고 그런 내가 살면서 역할을 열심히 수행한다는 게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정말 24시간 멋있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24시간 멋있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헛고생도 하는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의 그 빡빡한 마음속에 조금의 숨구멍이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어. 진짜 저거 너무 따뜻한 말이다. 진짜 아무리 곱씹어봐도. 바보인 나도 허락할 수 있는 공간. 맞아, 스스로를 재단하는 삶만큼 팍팍한 인생은 없다. 요거는 좀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겠어요.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거였어요. 아, 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데 되게 평범하다. 저 사람들도 특별한 부분 빼면 평범하구나. 이 꼴은 무슨 소리야. 사실 그 평범한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거를 내 자신에게 적용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별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별난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만 그게 내 전부가 아니고 절대 오히려 더 작은 부분인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고 살았구나. 맞아,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인데 비슷한 경험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리고 좀 비슷하면서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 어른이 되면 자동으로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어린애가 어른의 책임을 지는 거더라. 그리고 그러면서 어린애들 앞에서만큼은 어른이 되는 거지. 그래,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적인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당연히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마냥 애로 살 수는 없지. 근데 어쨌거나 이 가슴 깊은 한 구석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어린애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 그치, 25 이런 때 부모 된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애긴데 그냥. 맞아, 책임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애늙은이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책임감을 가질 나이가 아닌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린애이고 싶은 어린애가 어디인가로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 오히려 그 어린애를 꾸준하게 돌봐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뇌 발달은 20대 중반에 끝나고 그때부터 고정 아니면 퇴하니까 어른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환상이죠, 기능적으로는. 그렇군요. 나도 20 후반인데 가끔 그네보만 타고 싶음. 저도 그래요. 난 이제 30줄인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어린애이기를 아예 포기하는 순간 늙는 거 아닐까? 맞아, 요즘 경찰과 도둑하고 그래가지고 막 30대 뭐 40대도 나와가지고 그냥 깔깔대면서 놀고 그런 게 좀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설렘을 잊는 순간 늙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본다고 하면 더 본질적으로 그냥 그 욕망에 충실한 어린애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 할지도 모르겠어. 아까 제가 그 박진영 씨 얘기했잖아요. 이분 자의식 과잉 민폐 이슈가 좀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수우파였나? 댄서들 컴피티션에 나와가지고 댄서들 들러리를 쓰고 자기 무대 꾸려가지고 욕먹고 막 그랬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기 뭐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신 자아 좀 빼라 그런 소리도 듣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두둔해줄 생각은 없지만 근데 그 정도로 여전히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아직도 열심히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대표로서도 아티스트로서도 현역인 거 아닐까? 호날두가 그렇게 성질 부리고 메시한테 열등감 보이고 그러지만 여전히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그 나이 먹고도 그 정도 자기 관리하면서 골 넣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은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끼치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두둔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모습 하나 없는 게 바람직한 삶일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을 그 틀 안에다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늙어가고 또 서로에게 되게 예민해지고 반대로 내 권리란 이름으로 상대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기에는, 그래서 딱 선 그어 놓고 이만큼의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이만큼의 피해도 끼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해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맞아,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 요즘 어린애들이 환영을 못 받아요. 시끄럽고 무례하고 더럽고 등등등. 근데 어린애들은 저러는 게 당연하거든. 당연히 교육은 시켜야겠지만 그런 어린애들의 욕망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즘 연애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자들이 저돌성이 없다. 당연하지. 피해 끼치지 말라면서. 동의 없는 스킨십은 범죄고 상대가 받을 준비가 없는 고백은 폭력이고, 그리고 뭐 이제 자기 어떤 취향이나 원하는 바를 고집하면은 배려심 없다 그러고. 맞아요. 남성성을 해롭고 공격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그치? 10번 찍으면 스토킹이고. 근데 요즘 반대로 나오는 말들 뭡니까? 남자들이 근성이 없다. 남자들이 고백을 안 한다. 한 번 거절하면 바로 물러난다. 싫다고 하면은 그냥 고지그대로 싫다고 알아듣는다. 사실 이게 불편함이 막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불편함이 있어야 의외성이란 게 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치, no means no라는 것들도 그렇고. 저희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거국적인 이야기로 확장이 되게 되었는데 정리하자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자.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멋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때로는 민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다. 어쩌면 생각보다는 많이. 그치, 애새끼로 살면 안 되겠지만 항상 어른일 필요도 없다. 이게 뭐 각자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각자 살고 싶은 모습이 있겠지만 서로 좀 너그러워질 만하다. 그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의 준비가 이제야 좀 슬슬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어쩌면 내 자신을 너무 배려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요즘 방송 보면은 제가 저희 솔직한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누군가 1순위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그렇게 멋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애새끼 같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내 진정한 욕망이다라는 것을 이제 직면한 거지.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마주하고 가끔 풀어주기도 하면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부럽더라고요. 난 그렇게 솔직하기 힘든데 저도 그거 얘기하면서 진짜 긴장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까지 얘기해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첫 발을 뗀 거지. 나의 욕망에 솔직해지기. 왜냐면 그렇게 직면할 줄 알아야 다룰 줄 알게 됩니다. 덮어두면 평생 몰라. 그러다가 터지지. 민폐를 안 끼치는 죽음을 이야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죽음은 민폐가 되거든요. 맞아요.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민폐 끼치지 말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당연히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짜 끔찍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죽으면서까지 남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죽는 상황임에도. 술 취한 자신이 사실 많이 무서웠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한번 끝까지 마셔보라고. 의외로 너의 두려움이 너를 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 필름 끊기는 거 진짜 무서워해가지고 절대 필름 끊길 때까지 안 마셨는데 병적으로 술 취하면 술 깰라 그러고. 어쩌면 젊은 시절에는 한번 끊겨봐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 또 좀 곱씹어 보면서 나중에 또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